자, 여러분 이제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대안자산에 대해서 익스포저 취하는 거 다시 한번 좀 상관관계에 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대안적인 자산에 대한 상관관계가 강해야 된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가장 우리가 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내가 A라는 자산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 롱을 취하든지 숏을 취하든지 간에 하고 싶은데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A 프라임이라고 하는 다른 자산을 찾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건 이 둘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로 뭐 예를 들어서 99.9%다. 뭐 이런 사실상 이게 그 같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롱을 못 취하니까 내가 여기다가 롱을 취하겠다. 내가 여기다 숏을 못 취하니까 내가 여기다가 숏을 취하겠다. 이런 거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현물이고 이게 풋옵션 이런 것들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사례죠. 마이너스 방향은 음으로 그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99.9% 정도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롱 취하고 싶으면 이 대안적인 자산에 뭘 해야 돼? 숏 취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이 경우에는 이 자산에 대한 포지션 취하는 것보다 이 A'이라는 자산에 포지션 취하는 게 더 쉬우니까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다가 숏을 취해야 되는데 그 지금 그게 안 돼서 다른 자산 찾았더니 상황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로 굉장히 높아. 그래서 이 경우는 뭘 취한다? 롱을 취한다. 롱을 취한다. 자, 그런 얘기고, 만약에 지금 이게 마이너스던 이게 만약에 플러스던지 간에 이 상관관계가 플러스로 뭐 20%밖에 안 된다거나 뭐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뭐 예를 들어 10%밖에 안 된다거나 이런 거는 별로 그 이 어떤 대안적인 포지션을 취하기에 좋은 자산이 아니다. 게다가 상관관계가 아예 그냥 이 코릴레이션 자체가 아예 0이다 이러면은 내가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완전히 별도의 자산, 별개의 자산, 서로 간에 완전히 지멋대로 가는 그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그젠플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 그 현물 말고 나는 선물 투자하고 싶어. 왜냐면 이게 레버리지가 있어서 뭐 예를 들자면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1% 오르면 내가 선물 롱 했으면 한 15% 올라요. 내 수익률이 한 15%가 돼. 이런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마이너스 1%가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15%가 되는 그 대칭과 반대 효과 당연히 있겠죠. 자, 그 감안해서도 나는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 많이 할 수 있고, 난 굉장히 투기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싶어서, 자, 선물을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내가 현물을 안 사고 선물을 사고자 합니다. 문제는 시장에 삼성전자 주식은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데 선물 옵션 시장에 삼성전자를 기초자산하는 그런 선물이 있냐? 2000년 한 초반 정도까지, 2000년 정도까지인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기긴 생겼는데 거래가 잘 안 돼. 거래가 잘 안 되면 내가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다. 다시 말해서 유동성이 어떻다? 떨어진다. 그래? 그래서 나는 그래도 삼성전자랑 코스피 200이랑 상당히 뭐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마이너스 상관관계는 아니죠. 플러스 상관관계가 있어서 내가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에다가 포지션을 취하겠다. 만약 롱 취하고 싶으면 여기다 롱 취하고 싶으면은 선물에도 뭐 해야 되고 롱 취해야 되고, 여기 숏 취하고 싶으면은 선물에도 뭐 해야 되고 숏 취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여기 굳이 왜 선물에 하느냐? 레버리지를 내가 지금 누려보려고. 원래는 삼성전자를 타겟팅 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 선물 거래를 하고 싶고, 문제는 삼성전자 그 개별 종목 자체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부족해서 굉장히 유동성이 안 좋다. 그래서 나는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코스피 200 선물에다가를 샀다. 뭐 이런 거죠. 삼성전자 주식을 안 사고. 자, 근데 이때 문제는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과연 삼성전자 주식하고 코스피 200하고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의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상관관계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90% 이상이다. 이런 상황이 90% 이상이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피 200 중에서 이제 이 코스피 200 지수 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건 한 20% 내지 한 30% 정도 되는데 상관관계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코스피 200하고 삼성전자가 뭐 90% 이상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아마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뭐 기껏해야 40% 되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마도. 이게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40%밖에 안 되면은
이게 양의 관계니까 내가 원래 여기다 롱취하고자 했으니까 여기다 롱취하고, 이거 선물을 롱취하고, 쇼취하면은 쇼취해서 내가 원래 누리고자 했던 거 방향성에다가 레버리지까지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거냐? 상관관계가 그러기에는 40% 정도 갖고는 부족하다. 부족하다.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적어도 8, 90%, 80도 쉽지 않아요. 90% 이상, 90% 이상, 95% 이상은 돼야 이렇게 대안적인 어떤 익스포저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관관계, 우리 여러분들 한번 통계학에서 상관관계, 자, x라는 변수가 있고 y라는 변수가 있으면 이 둘 간의 상관관계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 아마 여러분들 엑셀에 x의 첫 번째 값, y의 첫 번째 값, x의 두 번째 값, y의 두 번째 값,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x의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번째 값, y의 100번째 값 이렇게 되어 있는 엑셀에 되어 있으면은 x에서 x하고 y의 뭐를 상관관계를 구하고 싶으면 어떤 펑션을 쓰면 돼요? 어떤 펑션을? correl 이라고 하는 이런 펑션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컴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앞에는 요 x의 열 요거를 지정을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a1에서부터 a 뭐 100까지다. 그걸 여기다 써주는 거죠. a1 땡땡 a100.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두 번째니까 이게 b1에서부터 어디까지 b100까지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b1 땡땡 b100 이렇게 두 가지 열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두 열 간에 뭐가 콜레이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콜레이션이. 자, 그렇게 계산을 어디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어디에서 엑셀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 주가 엄청나게 막 또 올라가죠. 이게 요즘 미국 주식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엑셀이라고 하는 거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이게 웬만한 거 다 합니다. 웬만한 거 다 하는 건 정도가 아니라 요즘 하는 무슨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어디서 엑셀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내가 혹시 3학년 때 여러분들 기업금융론이나 그 투자 재무 같은 과목 들었었으면은 엑셀 쓰는 거 좀 해봤었을 텐데, 만약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엑셀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나중에 회사 입사했는데 엑셀조차 못한다. 엑셀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 파워포인트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워드도 있고 또 뭐가 있어? 아래 한글도 있고 등 이거 다 잘 쓸 수 있어야 돼. 이거 보통 우리 오피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다 잘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엑셀 아주 자유자재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그야말로 인적 자본의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지한다는 거는 아까 그 헤지펀드의 롱숏 하는 건 이제 조금 뭐 관련성도 있고, 이제 그 헤지펀드 전략은 좀 여러분들 별도로 생각하면 좋겠고요. 자, 지금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투자를 할 때 해지를 한다는 얘기, 해지를 한다. 해지를 했는데 해지를 덜 했다가 언더 해지고, 해지를 너무 많이 했다가 오버 해지고, 그 중간에 완벽하게 잘했다가 바로 이 퍼펙트 해지가 되겠습니다. 퍼펙트 해지야. 이렇게.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위험을 해지하는 행위는 예를 들어서 인슈어런스 뭐야? 보험이잖아, 보험. 보험 자체가 해지야, 해지. 이게 왜? 내가 화재보험 있는데 화재보험 왜 가입합니까? 화재보험? 내가 화재가 절대로 안 나오면 모르겠지만 화재 날지도 모르니까 그 리스크를 뭐하기 위해서 대비 방어 해치하기 위해서 뭐를 화재보험을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질병상해보험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있고 또 어떤 공적보험 시스템이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 그 어느 나라보다는 잘 돼 있긴 하지만은 이런 질병상해보험 하는 뭐 민영의료보험 이런 거 많이 있죠. 혹시라도 이거 가입 안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이거 민영의료보험을 가입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마 이제 그 보험 계약에 따라서 적어도 뭐 여러분들 70세나 그 80세 때까지 여러 가지 질병 그 상해들을 다 보장을 해주는 건데, 자, 이거 가입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절대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일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뭐 리스크 해지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죠. 보험 가입할 게 없어. 근데 누구나 이 인간은 제 아무리 장사를 하더라도 지금은 뭐 막장하고 지금은 뭐 쌩쌩하지만은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어떤 질병 또는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 리스크를 뭐하기 위해서 대비, 방어, 해지하기 위해서 이런 질병상해 관련된 민영의료보험을 가입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옵션 또는 파생금 상품하고 상당히 중요한 특성에서 굉장히 본질적으로 같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해지한다. 보통 우리가 파생금융 상품 가지고 해지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식은 누가 저희 선물 옵션 시장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리스크를 해지한다. 그거보다는 생명보험이든 화재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이런 보험 가입을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를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게 리스크를 해지를 하는 행위입니다. 보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해지를 하는 행위야. 그래서 화재보험, 내가 화재 날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화재 나기를 바라지는 않겠죠. 혹시라도 나면은 안 되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내가 화재보험 가입을 하는 건데, 자, 이제는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리스크는 뭘까요? 주가가 오르면 좋지만 주가 떨어지면 이게 리스크지, 이게. 그렇죠? 지금 주식에 대해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하면 손실이 나. 근데 내가 주식을 한 주 들고 있는 게 100주나 들고 있어. 자, 한 주 들고 있으면은 가격이 10% 떨어져봤자 예를 들어서 주당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한 주를 10,000원에 샀다. 만원에 샀다. 그럼 이거 10% 떨어져봤자 내가 손실 얼마밖에 안 돼요?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내가 100주를 들고 있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똑같이 10% 떨어지면은 이게 한 주가 떨어졌다니 100주도 다 비례적으로 다 10% 떨어지는 거죠. 어떤 주식은 10% 떨어지고 어떤 주식은 같은 주식인데 삼성전자가 발행한 삼성전자 주식인데 누가 들고 있는 건 10% 떨어지고 누가 들고 있는 20% 이럴 수는 없는 거지. 내가 100주 들고 있어서는 10% 떨어지면 얼마가 돼? 내가 지금 100만원씩 사가 100주를 하나에 만원씩 해서 100만원씩 사 10% 떨어지면 이게 10만원 손실이 나요. 그렇죠? 손실이 나. 이게 굉장히 리스키한 거야. 그러니까 같이 주식에 대해서 롱 포지션 취하고 있는 거지만 그 롱의 물량이 플러스 1롱이냐 플러스 2롱이냐 플러스 100롱이냐에 따라서 리스크의 정도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로 포지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제로 포지션 뭡니까? 내가 주식을 산 것도 아니고 롱도 아니고 숏도 안 한 상태.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죠. 내가 주식을 샀으면 롱 포지션이고 주식을 내가 공매도했으면 마이너스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롱이냐 숏이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주 살 수도 있고 두 주 살 수도 있고 세 주 살 수도 있고 네 주 살 수도 있고 내가 이쪽 제로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롱 방향으로 익스포즈 되는 거야. 이거 무슨 그래서 계속 제가 롱 포지션, 롱 익스포저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쓴 거죠. 롱 방향으로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또는 제로에서부터 롱 방향으로 굉장히 벗겨진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네이키드 된 포지션이 적게 네이키드 됐느냐 많이 네이키드 됐느냐. 당연히 적게 네이키드 된 경우보다 많이 네이키드 된 경우가 더 리스키하죠. 반면에 숏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쪽은 롱이고요. 자, 숏도 마이너스 1숏이냐 마이너스 2숏이냐 마이너스 3숏이냐 마이너스 4숏이냐 다 달라요. 자, 물론 이쪽은 뭐기 때문에 숏이기 때문에 자, 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건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건데 나쁜 건데 지금 내가 마이너스 1 포지션을 취하고 있느냐 마이너스 100 포지션을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 떨어지고 오릴 때 손익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1 숏 할 때보다 마이너스 100 숏 할 때가 훨씬 더 리스키한 포지션이죠. 왜? 네이키드 된 정도가 훨씬 더 크니까 익스포저 정도가 훨씬 더 크게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주를 샀다가 보통 이제 숏은 취하기 어려우니까 숏은 이제 주로 기관들이 하죠. 자, 좀 지우겠습니다. 자, 제로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제로 기점으로 해서 한 주 샀다가 한 주 더 샀다가 또 한 주 팔아서 여기로 왔다가 또 두 주를 더 샀다가 이게 플러스 3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주식을 제로 포지션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플러스 1롱, 플러스 2롱, 플러스 3롱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샀다 팔았다. 그러다가 내가 어느 순간 이게 자, 플러스 10 포지션이 됐다고 합시다. 플러스 10롱. 굉장히 리스키하죠.
왜?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 네이키드 정도가 어떠니까? 굉장히 크니까. 네이키드 정도가 한 주만 돼 있으면 괜찮겠는데 10주나 뭐 하고 있어? 네이키드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주가 떨어지면은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험해. 위험을 인지했어. 자, 이때 할 수 있는 거는 10주 너무 많어. 그래서 팔어. 5주 팔어. 5주를 파니까 자기 포지션이 이제는 뭐가 됩니까? 이제 플러스로 온 게 아니라 뭐가 돼? 뭐가 돼? 그 네이키드 정도가 줄어들면서 아까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플러스 5가. 그럼 아까 플러스 11대 비해서 이 롱 포지션의 리스크가 줄어들게 돼. 그쵸? 자, 그래서 리스크를 줄입니다. 줄여요. 왜? 있는 걸 팔아가지고. 그리고 3주를 팔아. 그럼 플러스 2주가 되고, 여기서 2주 더 팔아. 2주를 더 팔아. 그래서 2주를 어떻게? 더 팔아요. 자, 그럼 뭐가 된다? 이제는 비로소 제로 포지션이 된다. 이제는 뭐 주가 오르든지 말든지 간에 난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있는 주식 자체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네이키드 또는 익스포저를 덮어버려. 덮는다는 거는 되팔아서. 그래서 어디로 가깝게? 0으로 가깝게. 숏도 마찬가지예요. 숏도 이쪽 숏 방향으로 많이 열렸다 적게 열렸다 많이 열렸다 적게 열렸다 하다가 이게 결국은 내가 위험을 인지하는 순간 제로 쪽을 가려고 애를 쓰죠. 그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그 처음에 두 개를 숏했다가 다시 시작해서 한 주를 사게 되면 이제는 통합 포지션이 뭐가 돼? 마이너스 1 포지션이 되는 거지. 뭐 이런 방식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기관들이 숏세일이 가능하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포지션 조정이 롱 방향으로 어디로? 숏 방향으로 이런 포지션 조절들이 다 가능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와 같이 자기가 10주나 들고 있어서 위험하다. 그래서 10주 다 팔아. 그래서 제로 포지션 됐다. 이제 안심이다. 이거는 해지가 아니에요. 익스포저를 줄이지만. 그럼 해지는 뭐냐면은 열려있는 이 포지션을 그대로 두고 다른 자산을 결합시켜서 내가 이만큼 네이키드 되어 있는데 다른 자산을 결합시켜서 예를 들면 풋옵션을 사서 이걸 갖고 이 전체 포지션을 사실상의 이제 몇 개 포지션을 플러스 5 포지션 바꾸는 행위 이런 거 덮어버리는 거지. 커버하는 거야. 덮어버려요. 이런 게 뭐다? 해지다. 덮어. 또는 뭐 이만큼 덮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와 같이 지금 플러스 10 포지션이 열려있는 그런 경우에 여기다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결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자산이 풋옵션을 매입하는 건데 풋옵션 매입을 통해서 얘는 왜냐면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그 원래 자산하고 뭐가 마이너스 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되고 거꾸로 가잖아요. 얘는 오르게 되면 얘는 지금 떨어지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결합시켜서 전체적인 사실상의 포지션을 플러스 10에서 예를 들어서 열심히 덮었다. 풋옵션 많이 사가지고 덮었는데 사실상 플러스 이 마이너스 8 효과가 나서 플러스 이만큼 남겨도 요게 바로 뭐다? 언더헤지다. 좀 남겨놓은 거죠. 적절히 덮어서 우리가 제로까지 덮었다. 이게 뭐다? 퍼펙트 헤지다. 그럼 이제 뭐 결국은 이쪽에서 이익 나는 것만큼 이쪽에서 손실 나는 거고 이쪽에서 손실 나는 거고 이쪽에서 이익 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쵸? 자, 근데 반면에 이 풋옵션을 적게 사면은 언더 헤지고 적당히 많이 사면은 퍼펙트 헤지인데 적당히 많이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 많이 샀어. 너무 많이 사면은 이건 뭐가 된다? 포지션 전체적으로 어디로 가요? 원래 플러스 포지션 내가 가격 오르는 데다가 지금 베팅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숏이 되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제는 가격이 오르면은 손실나. 이러면 안 돼. 가격이 이제는 어떻게 돼? 떨어지게 돼. 떨어져야 이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도 잘해야지 이거를 너무 많이 오버 해지를 해버리면은 사실상 내가 원래 생각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에다가 배팅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오버 해지 하는 사례가 또 좀 알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사례가 있느냐? 암보험인데요. 암보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암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억 든다 라고 해봅시다. 1억 든다. 근데 그때 가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려면 이게 여러모로 힘드니까. 근데 이제 어떤 암보험을 보니까 암보험 한 개가
그 한 보험이 암 걸리면은 5천만 원을 주겠대. 5천만 원. 근데 보험료가 한 달에 5만 원이야. 공짜 보험 없잖아요. 공짜 보험이 있으면 좋지만. 자, 그럼 이 사람은 만약 이런 상황이면은 퍼펙트 해지를 하려면은 보험 몇 계약을 해야 돼요? 2계약을 하면은 퍼펙트 해지가 되죠. 왜냐하면은 암이 발생하면 1억 드는데 그때 1억이 들어가는 걸 뭐가 한 계약당 5천만 원이니까 2계약이 있어서 1억을 커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건 퍼펙트 해지야. 근데 이 사람은 보험을 한 개만 계약을 했다 이러면은 암 걸려도 이게 1억 드는 거 다 커버가 안 되죠. 이건 언더 해지입니다. 자, 근데 어떤 특이한 사람이 난 분명히 암 걸릴 것 같아. 뭐 암 걸려라는 아니겠지만은 암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100계약을 합니다. 100계약을 해요. 이거는 완전 오버했지죠. 이거는 만약에 암 걸리면 1억 커버하고도 남지. 그 이거 완전히 뭐하고 내가 암 안 걸렸으면 아니라 완전히 내가 암 걸렸으면 하는 그 포지션을 취한 거라고요. 뭐를 암보험을 100계약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주가가 그 상승했으면 해가지고 플러스 10주 갖고 있었었는데 풋옵션을 너무 많이 사는 바람에 제로를 넘어가게 돼서 이거 오버헤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사실상 숏 포지션이 돼가지고 이제는 주가 떨어져야 나한테 이득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암 걸려야 나한테 이득이 돼. 암 안 걸리면 어떻게 돼? 한 달에 한 계약당 아까 보험료가 얼마라고? 5만 원이니까 이 100계약이니까 한 달에 얼마? 무려 보험료는 500만 원을 냅니다. 500만 원. 자, 500만 원 내. 500만 원 내다가 암 걸리면 대박이지. 대박이지만 죽을 때까지 암 걸려. 그럼 평생 월마다 500만 원씩 내고 그걸로 끝이에요. 옵션도 그렇습니다. 옵션도. 자, 풋옵션 샀는데 그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데 기초자산 가격이 한 번도 안 떨어졌다. 그럼 옵션 내가 살 때 들어간 비용 내고 땡입니다. 자, 이거는 오버헤지죠. 암에 대해서 그 오버헤지는 그런 포지션을 그 설명한 거고. 자, 그래서 앞서 내가 얘기했던 자, 주식 그 내가 롱 포지션 취했을 때 그걸 해지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풋옵션을 갖고 해지한다. 무슨 의미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이 반대 방향도 얘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거 제로 기준으로 해서 내가 숏을 많이 했어. 무려 마이너스 10주나 숏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주가 떨어지면 대박인데 주가 올라가면 그냥 크게 손실나게 생겼어.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주식을 숏하고 있고, 이 경우는 내가 이걸 덮어야 돼. 그래서 덜 덮으면은 언더 해지가 되고, 이만큼 포지션 남아있는 거고, 적당히 덮으면 제로가 되는 거고, 이거 너무 많이 덮어버리면은 어떻게,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오버 해지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주식을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숏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숏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합할 수 있는 해지 포지션은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자, 주식을 숏했다. 주식을 숏한 거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떨어지면은 이득이 되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손실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지 할 수 있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선물을 뭐 한다? 해지가 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반대가 돼야죠. 선물을 롱한다. 그러면은 주식은 떨어지면 선물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해지가 될 거고, 또는 방향성이 같은 콜옵션도 또 뭐 한다? 이것도 롱한다. 물론 이제 물량을 적절히 해야 되는 거지.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아까처럼 뭐가 된다? 오버 해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포지션에서 어디로 가게 돼? 롱 포지션, 플러스 포지션으로 가게 돼요. 자, 또는 콜옵션 말고 이제 반대로 가는 풋옵션은 뭐 한다? 풋옵션은 뭐 한다? 이거는 숏한다. 반대로 가는 거니까 같은 포지션 취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숏 방향으로 숏을 했을 때도 이 가격 상승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자, 참고로 여기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 자, 내가 주식을 사서 매입 포지션이야. 여기다가 풋옵션을 뭐 해야? 롱을 해야 이게 뭐가 돼? 해지가 돼요. 해지가. 자, 그래서 이런 풋을 뭐라고 하느냐? 인슈어런스 풋이라고 합니다.
보험 풋이야, 보험 풋. 그러니까 아까 내가 보험하고 본질적으로 같다고 했죠. 또는 프로텍티브 풋, 방어적 풋 전략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자, 뭐 어떤 방어야? 내가 주식을 사서 갖고 있으니까 주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방어하는 그런 전략. 풋을 사서 들고 있겠다. 이게 바로 인슈런스 풋 또는 우리가 프로텍티브 풋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반면에 내가 만약에 주식을 뭐 했다? 숏했다. 자, 이거를 내가 해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지하기 위해서 콜 옵션을 뭐 한다? 콜 옵션을 뭐 한다? 자, 이거를 해지하려면 주식하고 콜 옵션을 같은 방향으로 다니니까 얘는 숏했으면 해지하려니까 얘는 뭐 해야 돼? 롱을 해야 되겠죠? 롱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주식을 내가 숏을 해서 주가 오르는 위험을 그 리스크를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콜을 삽니다. 콜을 사요. 자, 요런 전략 우리가 covered call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프로텍티브 풋하고 covered call을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서 했던 얘기 그대로고요. 그래서 그 익스포저 네이키드 정도를 우리가 익스포저라고 하기도 하고 아까 또 어떤 용어를 쓴다고 네이키드 그 제로가 아니고 이 플러스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거나 죄송합니다. 자, 마이너스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익스포저 또는 네이키드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요. 자, 이걸 줄이기 위해서 그거 자체적으로 그 자산을 뭐 샀던 거를 판다거나 뭐 팔았던 거 다시 산다거나 이런 거 말고 다른 거를 결합시키는 거. 이걸 우리가 해지에서 해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했던 선물 갖고 할 수도 있고 콜옵션 갖고 할 수도 있고 풋옵션 갖고 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해지다. 근데 적당히 하면은 퍼펙트 해지가 되고 제로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이거를 덜 하게 되면 뭐가 되고 언더 해지가 되고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역방향으로 간다. 완전 오버 해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앞서 얘기했던 이 포트폴리오 인슈런스 또는 프로텍티브 풋 또는 인슈런스 풋 또는 이 커버드 콜 요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투자 전략의 기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주로 최대한 수식 같은 거 안 쓰고 그리고 굉장히 기계적인 그런 이그젬플 같은 거 안 쓰고 최대한 쉬운 가장 심플한 그런 이그젬플을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이 투자 전략 기초 부분이 기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초에서부터 상당히 어려운 수준까지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식을 차입을 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거 사실 어느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주식 차입해서 반드시 공매도 하는 게 아니야. 얼마든지 다른 행위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번째 투자 전략 기초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론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인데 최대한 내가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복습을 안 하면은 좀 금방 잊어버리고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으로 이해 못하고 남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복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두 번째 투자 전략 기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